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소망중창단의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과수원길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소망 소사이티가 어떤 정신으로 시작되어 지금의 활동들을 펼쳐오게 됐는지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남가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자라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된 것은 사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유분자의 사장의 삶에 일어났던 큰 아픔이 계기가 됐습니다. 2007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유분자의 사장은 홀로 됐다는 소외감뿐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상실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이들이 같은 아픔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그들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앞서 보낸 이들이 조금 늦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삶에 소망이 남아있음을 일깨워주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해 맞이하는 죽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보다 고귀하고 당당하게 맞이하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남편이나 자식, 형제, 자매 또는 부모를 죽음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 상실감을 달랬던 죽음에 대한 소극적인 모임에서 이젠 당당하게 준비된 죽음을 맞자는 적극적인 태도로 모임의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망 소사이어티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심는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파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 파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육 사업에도 뛰어들어 그곳에 유치원과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고 꿈을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막는 최대의 적인 치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전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분야였습니다. 유분자이 사장은 이 일의 취지에 대해 소망 소사이어티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죽음과 관련된 혼란,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삶은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듯 삶과 죽음을 보다 아름답게 완성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대변하듯이 소망 소사이어티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 바르게 살고, 웰에이징, 바르게 늙어가고, 웰다잉, 바르게 죽음을 맞이하자라는 이 가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에 대해 소망 소사이어티만의 재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과 봉사,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나눔과 봉사, 교육은 각각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웰빙 나눔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멘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티 이사장 유분자입니다. 소망소사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과 학교를 만들고 현지 선교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차드 생명 살리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인 시니어분들이 단지 늙어가는 삶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기관인 만큼 소망소사이티의 사역과 소식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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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속 생각해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이고 제목은 반격을 위한 노하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격을 위한 노하우입니다. 이 반격이라고 하는 말은 수세에 몰렸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죠. 예컨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대는 14 내지 15만 명이나 되고 남한은 7만이 안 됐다고 합니다. 더구나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남한의 90%가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고 낙동강 남쪽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국군과 미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시작했죠. 그리고 특별히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써 전세를 뒤집게 된 사실이 한국 전쟁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반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나 침체 순간이 왔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때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Onwar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Onward라는 말은 앞으로 진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대 용어죠. 우리보다는 찬송가 중에도 Onward Christian Soldiers라는 찬송가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송가 351장입니다. 근데 그 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쓴 책입니다. 원래 슐츠는 영업사원으로 커피 머신을 팔던 세일즈맨이었는데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마케팅 부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스타벅스가 매장 3개를 가지고 있는 작은 커피하우스에 불과했죠. 그런데 1987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그 회사를 인수한 후에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커피 맛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은퇴를 하면서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 내에서 매장 600개가 문을 닫고 주가가 42%나 하락하는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할 수 없이 2008년 2월 달에 하워드 슐츠가 다시 CEO로 복귀를 하죠. 자, 그가 복귀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천역에 있는 7,1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3시간 동안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 그 당시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요. 모든 직원들을 각 매장에 모이게 한 후에 3시간 동안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커피 제조나 세일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본래적 가치관과 열정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진실이 있다. A beverage of truth. 그런 단어를 썼어요. 멈춰있는 자, onward를 기억하라. Still waters, remember, onward.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7개 항의 혁신 가치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침체에 빠져있던 스타벅스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힘들다는 2008년도에 대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일어서게 되고 현재는 전 세계 83개 국가에 3만 6천 개 매장을 가진 세계 최대의 그 회사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침체에 빠졌지만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이것을 우리는 반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역경이나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아무리 패배적 위치까지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onward, 앞을 향해 진격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세에 몰리고 침체에 빠진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수세에 몰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당하며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거나 절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반격을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반격의 삶을 시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최악의 경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위치까지 내려갔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 예수의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전략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을 당하든 onward,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얘기하지 않던 사건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각지 않던 사고가 일어나서 어려운 불행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어떤 아픔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잭 캔필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킨 스프 포 더 소울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죠. 이번에 한 번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강연을 하는데 맨 앞줄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이 4분의 3이나 꿰맨 자국이 있는 흉측한 얼굴을 한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그와 대화할 기회가 주어지게 됐는데 사연이 이와 같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말콤이라는 남자. 그런데 약 10년 전에
약혼녀와 함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한 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하루는 산림을 지나가다가 큰 곰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곰이 자신의 애인을 움켜잡게 되자 이것을 본 말콤이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큰 곰에게 덤벼들었어요. 다행히 약혼녀는 구출을 했지만 그는 곰에게 붙잡혀서 곰의 발이 그의 눈과 얼굴을 핥히는 바람에 얼굴은 찢어지고 온몸은 다 깨지게 됐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말콤은 8년간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았지만 찢어진 그 얼굴은 회복되지 않고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의 이 상처 자국이 얼굴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출받았던 그 약혼녀가 그와 함께 생을 했을까요? 묻는 제가 어리석겠죠. 1년도 안 돼서 도망쳤어요.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굴은 다 깨지고 사랑하는 자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절망한 말콤이 재활은 1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갈 때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의 자국을 안고 살아간단다. 어떤 사람의 상처는 바깥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상처는 안에 있는 것뿐이지. Whether inside or outside, they all have scars. 모든 사람은 다 상처의 자국이 있단다. 너의 상처의 자국은 바깥에 있는 것뿐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너가 너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만 한다면, 너의 내면을 믿음으로 잘 가꾸기만 한다면 다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 말이 용기를 얻은 말콤이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힘은 들지만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 그러다가 취직이 됐는데요, 세일즈하는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는 명함에다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죠, 자신의 사진을 넣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저의 겉모양은 흉측합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저와 대화하시면 금방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일즈하는데 안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1978년도에 회사에서 The Best Salesman Award, 그 해의 최고 세일즈맨 상을 받고 그 이후로 더 힘있게,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실화가 그 책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위기를 극복하고 겨우 올라왔더니 더 험악한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묵상글, 바로 노인과 어르신 사이의 고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늙으면서 노인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어라.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가면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노인은 게으른 자의 이름이고 어르신은 부지런한 자의 애칭이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LA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두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의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에 소재한 엑스포 센터 내 시니어 센터 주소 3990 빌 로버트선 레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37에서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이 주관하고 소망 소사이어티가 한인 커뮤니티 파트너로 참여하는 알츠하이머와 치매 바로 알기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 한국어 강연 연자는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이며 UCI 치매 및 뇌질환 연구센터인 UCI 마인드에서 아시안 어메리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신혜원 박사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테이블에 오시면 소망 소사이어티 시니어 가이드북과 소망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6일은 내셔널 헬스케어 디시전 데이로 미전역에서 사전 의료 지시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를 장려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친지가 의료 결정이 필요한 분의 의중을 알지 못해 당황하고 또 가족 간 감정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비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소망의 시간으로 하루를 부지런히 여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노인이 아닌 멋진 어르신임을 믿습니다. 멋진 어르신으로 오늘도 내 가족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루, 복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은 또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